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이 옥중에서 자기를 사면해달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요구를 사실상 함으로써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좀 떠오르고 있죠. 자, 이 대북송금 사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것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죠.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유엔 차원에서 한 것이 있고 미국 차원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이 처음으로 집권하고 나서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G7 정상회의인데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전에 미국 입국도 못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캐나다는 오늘 가는데, 자, 가서 과연 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본인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첫 번째 처음에 탄핵을 추진할 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한미 동맹 강화, 이것을 탄핵 사유로 꼽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논란이 있으니까 철회를 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반미주의자죠. 반미주의자여서 트럼프와 어떻게 합을 맞출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죠. 주한미군 감축 문제, 지금 국제적으로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호칭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동족에서 적대적 국가로 바꿨고, 트럼프의 친서도 지금 받지 않는다, 긴장 관계를 조성을 하고는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경제적으로는 안보나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경제 문제도 지금 통상 전쟁이, 관세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7월부터 이게 발효가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과연 이런 험난한 외교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반미주의자적인 성격,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참모들이라도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최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동맹파죠. 그래서 그 정도 위성락을 어떤 상징적으로 내세웠을 뿐이고, 나머지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 전부 다 미국의 반미 성향 그리고 친북 성향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자주파들을 요직에 지금 앉히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심지어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김민석, 그리고 여당 대표의 도전장을 낸 정청래, 이 두 사람도 철저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김민석은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중반에 이 학생운동권을 이끌었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있었는데 1985년 5월에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그때 징역 5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5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사면이 됐었죠. 그 당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 학생운동권의 흐름이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운동으로 만드는, 그렇게 선회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김민석이 배후 조정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죠. 지금 본인은 친미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대학원을 다녔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고 아들도 코넬대에 가 있다. 미국 코넬대, 물론 이 아들 학비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들은 그 이후에 일종의 이 스펙 쌓기 이런 차원이고, 본인은
그때 전체 이 학생 운동을 반미 쪽으로 이끄는 그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낙마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이런 인물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죠. 이재명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정청래. 지금 민주당 당 대표, 여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정청래도 뭐 지금 법사위원장 하다가 이재명의 허락 없이 법사위원장 그만두고 당 대표에 나서겠다고 했을 리가 없죠. 넌지시 어떤 언제를 받았겠죠. 박찬래하고 둘이 결합하라고 했다든지. 그런데 정청래도 그때 종북 주사파가 운동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던 1989년에 그때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제 난입을 해서 사가탄을 막 폭발을 시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방화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돼서 그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선고받아서 이것 때문에 군 입대도 안 했죠. 군대도 안 갔죠. 그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법사위에 장청들을 불러놓고 뭐 앉아라, 일어서라, 뭐 퇴장하라, 그 갑질을 했던 군대도 가지 않은 미국 이 문화원 대사관 방화 미수 사건으로 그런 인물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군 장성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장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정청래가 건국대 산업공학과 학생이었는데 서청년 서울학생총연합회 투쟁국의 지시를 받고 미국 대사관의 방화 테러를 시도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청래는 그 전에 미국 대사관제 침입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 정부는 세계 각국이 테러를 있었거나 반미 활동 전력자에 대해서 입국을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정권은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뭐 안보 문제도 그렇고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관세를 그렇고 담판을 여러 가지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형태의 정부 구성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죠.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이재명과 국무총리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집권당 대표 정청래 이 세 사람이 철저한 반미주의자라는 점에서 과연 한미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